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주름은 그 부위를 막론하고 인생에서 굴곡과 역경을 몰고 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딱 한 곳 얼굴에 있으면 좋다는 주름이 하나가, 그게 바로 팔자주름인 인상학에서는 범령선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입도 튀어나와 보이고 인상도 피곤해 보이는 이 팔자주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말년의 팔자를 시원하게 펴주면서 대박나는 팔자주름은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채널 고정! 팔자주름은 이 콧방울에 바로 위에서 시작해서 입술의 중심선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끝나는 것이 표준인데요. 이바귀에서 손가락이 2개 정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나 표정 근육들이 입술을 위로 당기면서 지방층이 모이면서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50대 이후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팔자주름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운기로는 56세부터 57세의 운을 관장하는 부위로 중년 이후에 사회적인 지위나 출세운, 직업운, 그리고 수명을 보는 곳입니다. 팔자주름이 되게 뚜렷하고 8팔자 모양으로 끝이 이렇게 넓고 정확하고 뻗은 형은 독립적이면서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편이면서 질서를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가 좋아서 아랫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름이 만약에 짧거나 희미한 사람은 인내와 지구력이 부족해서 50대의 안정적인 직업을 장담할 수가 없으며 여러 번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잃기도 해 이사를 자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정치하는 분들을 이미지 컨설팅을 하면서 얼굴을 읽어보면 권세를 가져서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눈썹과 팔자주름이 좋아야 인기가 있고 성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눈썹은 팔이 되고 팔자주름은 다리가 돼서 눈썹이 좋은 사람은 만세를 이렇게 많이 부르고, 팔자주름이 좋은 사람은 조직력이 좋아서 부하를 많이 거느리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팔자주름은 노화의 상징으로 보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으로 30이 되기 전에 이 팔자주름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이 넘어서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자주름은 직업운이 돼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중요한 것 같으나, 현대에서는 여자의 사회 진출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자도 이 팔자주름이 좋아야 책임의식이 강화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자는 근본 바탕이 음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고 가늘면서 부드럽고 은은하게 내려와야 좋은 팔자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자주름 주위에 잔주름이 있거나 입가로 내려오다가 요 끝에서 2-3개로 갈라져 있으면 애정운이 약해집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의 웹툰 드라마 주인공이었던 김세정님은 이 팔자주름이 보니까 되게 뚜렷한데, 이런 것들은 자신의 루틴이나 소신, 철학, 일관성 등을 보는 것으로 젊은 사람이 이처럼 벌써부터 뚜렷하게 팔자주름이 나타나게 되면 매사에 주관이 뚜렷하고 옳고 그름이 명확한 데다가 항상 선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나 20대의 팔자주름이 뚜렷하면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집안 살림을 책임질 수 있으며 자기 인생관이나 목표가 뚜렷하고 부지런하면서 매우 분명한 사람입니다. 팔자주름은 너무 젊은 시절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40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좋은데요. 40대가 지나도 이렇게 팔자주름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자립심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고 끈기와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자신의 일이나 목표를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하지 못하고 직업의 변화가 많을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이 입을 이렇게 둘러싸고 안으로 오목하게 모여 있으면 고집이 세고 사교성이 없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용하지 않고 말없이 개척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일이나 활동 범위, 생활 테두리가 좁은 것을 의미하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스타일로만 살아가고 못마땅한 경우에는 자신의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년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이 많고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고 정작 본인은 좁은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전상법인 신상전편에 보면 이 팔자주름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등사입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면 매우 신경질적인 성격이며 위장이 약하고 식사를 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운이 막혀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관상가들은 등사입구를 식도암으로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한의학의 망진법에서도 식도암을 알리는 신호로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입모양을 가진 사람은 소화기 계통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 음식에 주의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좋지 않은 운을 피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팔자주름은 개성이 강하며 양보할 줄 모르는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직업을 바꾸었거나 주로 2가지 이상의 일을 하거나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팔자주름에 점이나 상처 등이 생기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돈에 관계된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팔자주름을 법령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에 관계되는 일은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표정을 지을 때 팔자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요. 평소에 움직이는 입모양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주름이 노화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팔자주름 자체가 노화의 현상은 아니고요. 다만 노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팔자주름을 강조한 것입니다. 팔자주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파한대소하면서 웃는 것인데요. 입을 크게 벌리고 즐겁게 웃으면 이 끝이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이 팔자주름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인상학적으로 틀어져 있는 얼굴이 많이 웃으면 균형과 조화가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는 뭘까요? 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